자, 3강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입니다. 자, 요거 중복순열하고 좀 달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중복순열에 썼어. 전부 다 순열이야. 그럼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MPR 떠오르겠지. 근데 MPR은 다시 말하는데 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해요. 자, MPR 뭐야? 전체 N개에서 R개를 끄집어내서 나열해봐가 MPR이잖아. 근데 여기에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붙어야 돼. 자, 전체 선택 개수야. 그러면 R은 뭐냐? 그냥 몇 개, 아무 의미 없이 몇 개 뽑자가 아니라 이게 붙어야 돼. 서로 다른 선택. 이게 중요해. 서로 다른 걸 뽑자라는 개념이면 MPR이었었어. 그게 우리가 요 앞전에 배웠던 2강에서 중복순열을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 자, 요게 그 다음 순열 배운 게 뭐 있었습니까? MPIR 배웠었어. MPIR. 여기에서는 뭐가 돼? 똑같이 전체 N개에서 R개를 끄집어낼 건데 얘는 이게 없어져. 뭔 말이겠어?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돼? 라는 뜻인 거지.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돼. 그게 MPIR이었어. 그런 게 오늘 할 건 뭐가 된다? 여기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게 돼.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여기다 이제 내용적인 부분 잡고 공식 잡고 어떻게 내용을 접근해서 풀 것인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중복순열은 달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복순열은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었어. 근데 이걸 갖고서 우리가 5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생각해봐. 숫자가 3개밖에 없는데 5자리를 만들려면 똑같은 수를 또 쓰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 1, 2, 3밖에 없는데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채워? 이 숫자 5개 필요한데? 그 말은 썼던 걸 또 뽑아서 써도 돼.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는 뜻인 거야. 이게 중복순열인데 오늘 해야 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아예 애초부터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었던 거야. 똑같은 것들이. 자, 아예 제가 붙일게요. 자, 오늘 내용은 자, 중복순열하고 내용 다릅니다. 확실히 보셔야 돼요. 자, 이것들도 순열이니까 줄은 세울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이거는 먼저 예를 갖고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숫자 3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보니까 1이 3개가 있고 1 문자로 갈까? 쓰기 쉽게. 자,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고 C가 하나가 있더래. 똑같은 A 3개, 똑같은 B, 그 다음에 C. 아예 애초부터 똑같은 대상물이 있어. 얘를 갖고서 쭈루루룩 나열시켜보자. 자, 우선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응용이 되면 이 안에서 뭐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워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그는 나중에 응용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당장은 이거 6개 다 줄 세워보자. 나열해 볼 거야. 오케이? 자, 전부 다 나열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자가 다 다른 문자였으면 되게 심플하죠. 6팩토리아 끝이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다 똑같은 문자인데 얘네들끼리 백날 나열해봐야 한 가지 아니야? 그잖아. 이거 B끼리도 나열을 해봐야 이거 2개 순서 바뀐다고 하면 내용 바뀌어? 그렇지 않잖아. 똑같은 문자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개를 갖다가 6팩토를 해버리면 그 안에 중복되게 생긴 게 되게 많아져.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자, 우리가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 배울 때 내가 이런 말이 있었어.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중복되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생기는 그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중복되게 나오는 경우를 갖다 해결을 짓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아예 애초부터 원천 봉사하는 거야. 중복이 안 생기게. 두 번째, 전체 개수에서 중복되어진 것만 빼는 거야. 세 번째, 전체 개수에서 중복되어지는 개수가 공통 개수씩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어떤 케이스에서 똑같이 몇 개 각각이 공통되어지는 형태 꼴리에 다 똑같은 개수씩 나온다라면 그때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어서 푸는 거야. 형태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 세 가지의 중복되는 개념 중에서 세 번째를 쓸 거야. 어떤 내용? 중복되게 나오는 각각의 스타일들이 똑같은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값들만 찾자는 거지.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주어진 걸 나열한번 시켜볼 건데, 어떤 형태꼴로? 자, 이걸 갖다 약간 구분 지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봐보자. 요거 1 잡고, 2 잡고, 3 잡고, 1 잡고, 2 잡았다 치자. 어차피 똑같은 문자인데 우선 나열했을 때 달리 보이게 하려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나열시켰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겠지만 좀 몇 가지만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나열되어지는 게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A에, B에, B에, A에, C처럼 나열되어지는 케이스. 자, 케이스만 보고, 케이스만. 너무 넓다. 자, A, B, A에, C처럼 나열되어지는. 이거 나열시켰을 때 모양 종류들 중에서 하나를 보는 것 뿐인 거야, 지금. 자, 두 번째. 아니, 나열시켜도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C에, A에, B에, A에, B. 이렇게 나열되어진 것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되게 많아, 종류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나열되어진 거 봤었어. 그러면 이런 형태꼴로 나열되어진다 했을 때 주어진 쟤네들을 나열시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A끼리도 1, 2, 3 나열시킬 수 있고 B끼리도 1, 2 나열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 A1, B1, B에, A에, A3, C도 있을 거고 아니면 A1에, B2에, B1에, A2에, A3에, C도 있을 거고 아니면 A2에, B1에, B2에, A1에, A3에, C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종류가. 그치? 되게 많아. 그래서 쭉 가서 마지막에 A3에, B2에, B1에, A2에, A1, C 쭉 이런 게 있을 거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자, 요런 꼴로 나열을 시킬 거야. 이런 꼴로 나열시키면 여기에 C에 A1, A2에, B1에, A3에, B3, B2 이렇게 나열된 것도 있을 거고 C에 A2에, A1에, B1에, A3에, B2도 있을 거고 C에 A2에, A1에, B2에 여기 A3에 B1도 있을 거고 되게 많겠지. 그렇지? 쭉 가서 C에 A3에, A2에, B2에, A1에, B1까지 이만큼 몇 개인지 모르지만 있었을 거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지금 1, 2, 3, 1, 2 내가 붙인 거지. 원래 그냥 A이고 B였던 거 아니야? 그냥 좀 달리 보이게 하려고 1, 2, 3, 1, 2 붙인 것 뿐인 건데 자, 이만큼 나열되어진 거 다 다른 거야, 이거? 다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여기서 1, 2, 3 다 빼버리면 이렇게 싹 다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같은 거야. 1, 2, 3, 1, 2를 갖다가 다르다라고 그냥 우리가 퉁쳐서 나열면 이만큼 나올 텐데 실제로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전부 다 얘야. 이해돼? 이게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얘야. 전부 다 얘. 문제는 여기에서 나열되어지는 이만큼의 개수하고 여기에서 나열되어지는 이만큼의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 A끼리 나열되어지는 개수와 B끼리 나열되어지는 개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는 유형들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의 개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것도 이만큼 나와 있지만 이만큼 개수 다 똑같다라면
우리는 어차피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다르게 셀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인 것 뿐인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몇 가지 나온다? 자, A가 나열되어지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개만큼 나오겠지. B가 나열되어지는 개수는 2팩토리얼 개만큼 나오겠네. 따라서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라고 놓고 나열시켰을 때 이만큼의 개수 나와. 3팩토리얼 곱하기 2팩만큼 나와. 12개. 이거 12개 나와. 근데 뭐 얘만 12개 나와? 아니, 이것도 12개 나와. 12개. 즉, 어떤 꼴로 나열하던 거기에서 나오는 다르다가 놓고 이 나열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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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다 12개씩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한 개 취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연산하자? 얘는 이런 방식 연산합니다. 우선은 싸그리 싹 다 나열시켰다 치자. 그래서 6팩. 근데 이 6팩 안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이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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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는 그것들을 전부 다 따졌을 때 어차피 얘는 한 가지 취급할 거니까 얘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연산할 거야. 대표값 한 개씩만. 이해돼요? 자, 이거 3팩 어디서 나온 거야? 똑같은 문자 3개가 나열되어지는 방법수. 2팩 어디서 나온 거야? 똑같은 문자 B가 나열되어지는 방법수. 근데 A도 나열하고 B도 나열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꼴로 나열되어지는 것이 3팩 곱하기 2팩만큼 나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전체 개수에서 어차피 똑같은 개수씩 나올 거라면 그것의 대표 것만 찾자. 그럼 나누어서 연산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시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자, 얘네들을 공식적으로 내용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죠. 우선 전체 n개 싹 다 나열. 얘처럼. 그럼 아래 뭔가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나눠? 자,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중간에 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거 n은 뭘 말하는 거겠어? 이거 전체 대상물수. 를 뭘로? 자, 여기에 있는 p 값과 여기에 있는 q 값과 여기에 있는 r 값은 뭘 말한다? 준비되어 있는 이 전체 중에서 똑같은 대상의 개수들인 거야. 같은 것? 뭐라 할까? 뭐 이렇게 쓸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물 뭘 말한 거겠어? A가 3개라서 3팩. 여기 있는 2라는 것은 B가 2개라서 2팩. 그래서 조심할 건 3하고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3팩하고 2팩으로 나누는 거야. 왜? 저것들이 나열되는 개수만큼 똑같은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의 문제 풀이법이에요. 우선 첫 번째.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되게 쉬워. 딱 보면 대상물에 똑같은 게 있어. 그럼 얘야. 뭐 저것이 된다 안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대상물이 있네? 줄 세우는 거네? 얘야 무조건.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주어진 부분에서 뭐 다르게 볼 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면 얘는 같은 것이 있다 없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물론 나중에 학교 시험 나올 때는 단순히 나오진 않죠. 뭔가 더 추가 조건적인 부분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더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대상만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야. 됐습니까?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일명 최단거리 문제. 자, 옆에 보면 얘가 있어. 14페이지에 17번 보면 얘가 있어. 요거 우선 내용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형태를. 자, 뭐 할 거냐? 자, 우선 같은 것이 있는 경우 대상물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뻔하게 얘야라고 풀면 돼. 됐죠? 근데 이걸 어디에 응용을 시킬 거다? 최단거리라는 문제에다가 응용을 시킵니다. 최단거리 문제. 자, 요거 풀이법. 이거 예제하기 전에 먼저 방법 먼저 설명할까요? 방법 먼저. 자, 이건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길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잡고요. 한 줄 더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잘린 꼴의 길들이 있어. 자, 우리 뭐 할 거냐?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최단 거리로 이동하고 싶어. 뭔 말이겠어?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면 오른쪽으로 가든가 위로밖에 못 가. 여기에서 왼쪽 가면 다시 거슬러 가게 되면 이건 최단 거리가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서 길 종류는 딱 이거밖에 없어. 오른쪽으로만 가시던가 아니면 위로만 올라가던가인데 그럼 생각해봐. A에서 B까지 갈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건 몇 개의 길을 거쳐가고 위로 가는 것은 몇 개인지를 따져보면 아주 심플해 볼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 개수는 4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해서 이거 3개만 있으면 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른쪽 길 4개랑 위로 올라가는 것 3개를 어떤 식으로 나열하냐에 따라서 길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에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지. 그럼 무슨 모양일까?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그 다음에 위로 갔다가 뭐야? 하나, 3개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갖다 치자. 이렇게 이런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에 위로 갔다가 오른쪽. 그럼 뭐야?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위로 갔다가 이제 이런 길인 거야. 형태가. 그럼 뭔 말인가? 주어진 부분에서 길의 형태는 이 4개랑 3개를 어떤 식으로 나열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뭐가 되겠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자? 우리가 찾는 길의 종류가 이렇게 4개랑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 수만큼 저 최단 거리 형태, 최단 길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돼요? 그럼 뭐랑 똑같아? 이거 다 같은 모양이잖아. 이것도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위가 똑같은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그냥 7팩을 뭘로? 4팩 나누기 3팩으로 해주면 되지. 이 계산하면 돼. 되겠습니까? 심플하죠? 근데 앞으로 문제 이걸로 안 풀어. 근데 웃긴 거. 왜? 이렇게 연산되려면 아주 깔끔하게 직사각형이 딱 나와야지만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어. 만약에 이런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 치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있었어. 그럼 이거 못 써. 왜? 이 방법은 여기에 있는 요 7종류의 길을 갖다가 나열시키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열됐다 치자. 올라가 이렇게 간다 치자. 이 가능해 이거? 안 돼.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없는데. 그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저렇게 뭔가 어딘가 비어있거나 완벽한 직사각형이면 어떻게 하죠? 예전에 이렇게 풀었어. 전체에서 뭐 뺀다던가 아니면 여기를 거쳐가지 않게끔 얘를 약간 구분지어서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방법 썼었거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많이 어려워. 왜냐면 얘를 갖다가 뺀다라는 것도 힘든 게 뭐냐면 그림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빼는 경우 쉽지 않아. 뭐 간단한데 되게 모양이 막 다양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 방법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즘은 어떤 방법 쓴다? 너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111.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자, 쟤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놔줘. 요즘은 이런 방법들. 자, 똑같은 그림이야. 자, 되게 편한 방법이긴 단점이야. 직사각형 딱 떨어질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 방법에 쉽게 보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똑같이 ASP까지 갈 거야. 잘 봐야 돼요. 자, ASP까지 갈 건데 더워 또. 자, A점 출발해서 요 점까지 오는 최단거리 몇 가지? 그냥 쭉 오면 끝이잖아. 한 가지. 그지? 그럼 이 A점 출발해서 이 점까지 오는 것도 몇 가지? 쭉 한 가지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 점까지도 한 가지고 요 점까지도 한 가지밖에 없게 돼. 가는 길 개수는? 그러면 이걸 갖다 응용하면 요 A점에서 요 점까지도 한 가지고 이 점까지도 한 가지고 요 점까지도 한 가지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안의 길을 볼 거야. A점을 출발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일까? 놀래라. 지금은 못해요. 뭐 신입생 상담? 지금 상담하시려면 이따 6시 반에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수를 봐보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까지 오르면 최단거리는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오는 경우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이렇게 쫓아오는 길은 요 점 거쳐와야 되지. 맞아요? 그럼 한 가지. 여기 길은 요거 거쳐오는 거니까 그 전에 한 가지였으면 요거 오는 것도 한 가지야. 이 길도 요 점 거쳐와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한 가지였으면 이것도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럼 실제 뭐가 되겠어? 여기 오는 방법수는 요 길과 이 길의 가지수의 합인 거니까 얘는 두 가지일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점 봐보자. 여기까지 오는 최단거리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 길은 요 점 거쳐와야 되지. 이게 몇 가지? 이거 한 가지야. 그 다음에 요 길도 요 점 거쳐와야 돼. 이거 몇 가지? 이거 두 가지거든. 그럼 실제로 여기 몇 가지겠어? 더해서 세 가지. 이해돼? 유진 이해되겠어? 다시 한번. 자, 여기 봐볼까? 요 점. 여기까지 오는 최단거리는 이렇게 오시던가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건 없으니까 최단거리여서. 그러면 요 길은 요 점 거쳐와야 되지. 근데 여기까지가 몇 가지였었어? 한 가지였지. 그럼 이것도 한 가지야. 오는 방법이. 그럼 이 길은 몇 가지일까? 요 점 거쳐와야 되죠. 근데 이 점이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었지. 이 점에 여기 점까지 오는 게 세 가지였었어. 그러면 이거 거쳐 올라오는 길도 세 가지인 거야. 길의 가지수. 여기까지 오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 어차피 요 길은 여기에서 쭉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세 가지면 이 올라오는 방법도 세 가지인 거야. 그러면 요 점까지 오는 것은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오면 이거 한 가지, 얘 세 가지면 네 가지였겠네. 방법수.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세 가지면 당연히 네 가지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길의 개수를 더해서 찾을 거야. 그러면 요 내용 쫓아가면 요 점까지 오는 거 이거 두 가지고 이거 한 가지지. 맞아요? 이게 왜 두 가지야? 이 길은 요 점 거쳐와야 되거든. 여기 두 가지였으면 이거 자체가 두 가지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요거 한 가지, 이거 네 가지.
그럼 뭐야? 대각선끼리만 더하면 돼. 대각선 더해서, 대각선 더해서, 대각선 더해서, 대각선 더하면, 대각선 더하면, 대각선 더해서 35가지.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정현, 이해되겠어? 와닿지 않아? 근데 앞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로 못 풀어. 왜? 이거는 어떨 때밖에 못 푼다고? 완벽하게 직사각형 잘렸을 때밖에 못 풀어. 만약에 직사각형으로 잘려져 있지 않은 무슨 다각형태 이상이 나와서 그거는 얘로 풀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 앞으로 전부 다 이걸 풀어야 돼. 이거 와닿지 않는 거는 아니 뭐 뭔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연산되지 이건가? 그럴 수 있겠는데? 또 핑크색 이 세 가지 이유가 밑에가 가는 길 두 가지. 이게 두 가지니까 얘가 어차피 여기서 올라오는 길은 요 점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이 점까지가 두 가지였지.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인 거야.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그때까지가 두 가지 방법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쭉 올라오면 끝인 거잖아. 그럼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 분홍색 부분은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거 한 가지 얘 두 가지면 전체 세 가지였겠지. 이게 두 가지, 이거 한 가지. 그럼 어쨌든 세 가지. A 지점에서 저기까지 가는 게 방법이 세 가지. 네, A점에서 와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인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냥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 A점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걸 계산할 때는 그 전에 길의 개수가 몇 개였나, 몇 가지였나만 따지면 결론적인 그 도달점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죠. 형태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 풀 거야. 딴 이유는 없어.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직사각형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안에 뭐 뚫려 있을 때도 있고 모양이 너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열을 연산을 못하는 거야. 내용 자체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서 우리 최대거리 문제를 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하나 더. 자, 지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에 대한 응용 형태 보고 있어.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같은 대상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의 풀이법. 두 번째는 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을 얘와 같이 최단거리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적어도 돼요? 쪼쪼쪼쪼쪼쪼.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순열. 자, 전부 다 이거 3단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3단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전부 다 풀이법이 다 똑같다는 거지. 지금. 그냥 적용되는 내용이 다른 거지 똑같은 어떤 공식적 개념으로 다 똑같이 갈 거야. 형태는.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순열. 이게 뭔 말이야? 자, 이것도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A, B, C, D, E가 있대. 얘를 나열을 하고 싶어. 주어진 걸 나열을 시킬 거야. 5개 전부 다다. 근데 조건이 붙었어. 자, 나열을 시킬 건데 A 문자는 무조건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 A 문자는 B보다 앞에 오게 하래. B보다 앞에. 뭔 말이야? 저 두 애가 꼭 붙어 있으란 법은 없어. 그냥 어딘가에 B가 있으면 이 B 앞쪽에 A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바로 앞에 있어도 되고 건너 있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B 앞쪽 부분에 A가 오게 만들어라. 이 뜻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봅시다. 자, A하고 B를 여기하고 여기다 넣었다 치자. 요 노란색 부분에다가 A하고 B를 넣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는 뭐 C, D를 뭐 알아서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E가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A하고 B를 넣는 방법 몇 가지 있어. A, B 넣어도 되고 여기서 B, A를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안 되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A가 B보다 앞에 오게 만들라고. 이해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조건이 정해진 거는 순서가 정해진 그 대상물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면 전체 6팩이잖아. 그렇죠? 전체 6팩이야. 전체 6팩인데 그 6팩토리얼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야. 자, 어떤 예였어? 여기에다가 CDE를 넣었을 때의 상황을 본다라면 그래서 A, B 쓸 수 있고 B에 쓸 수 있는데 E 안 쓸 거거든. 그렇지? 그럼 뭐야 이거? 어쨌든 여기에서 이 A,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뭔가를 넣는 상황들이 케이스 나왔을 거 아니야? 거기에 A, B를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우리는 그 중에 뭐만 찾을 거야? 딱 한 가지씩만 찾을 거야. 그러면 각 케이스별로 똑같은 개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찾기 위해서 계산은 전부 다 똑같은 개수는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정태가? 지금 뭔 말이다? 이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순열은 계산법 자체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하고 계산법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도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처럼 그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자? 그냥 똑같은 문자다라고 취급해 버릴 거야. 이유는 딴 거 없어. 계산법이 똑같아서. 네, 근데요? 그래서 어떻게 풀자? 쟤는 순서가 정해진 대상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즉 어떻게? A, B, C, D가 아니라 A, A, C, D처럼 볼 거야. A, A, C, D처럼. 그러면 계산법 자체가 어떻게 같으니까 그냥 뭐 쓰면 되겠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처럼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냥 A, A, C, D처럼 볼 거야. 왜? 그러면 연산 자체가 이거 어차피 A하고 B에 의해서 나열되는 가지수는 그 2팩토리얼 개만큼 나올 텐데 그중에 우리는 하나만 찾을 거거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쟤? 계산하면. 그냥 5팩토리얼을 A 2개, 2팩 이게 연산할 거야.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도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순열도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문제 푼다라는 거. 요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내용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봐야지. 자, 요 세 가지야. 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에 파생되는 개념은 저 최단거리랑 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까지 해서 총 세 가지 내용을 문제를 풀어볼 거야, 형태를.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14번부터. 자, 그러면 예제 문제로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14번 봅시다. 자, 어떤 단어가 있네요. 챌린지. 자, CHALLENGE라고 하는 문자. 총 9개의 문자가 있어. 자, 문제 뭐래? 이 9개의 문자를 전부 다 일렬로 쭈르륵 나열시킬 거야. 그런데 양 끝에 L이 오게 나열하래. 추가 조건이지. 자, 나열시킬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항상 그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설명했었지만 뭐라 그랬어? 추가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그 추가 조건 먼저 해결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추가 조건이야? 줄을 세울 건데 양 끝에 L 5개 세워라. 그러면 걔부터 해결 봐야죠. 양 끝에 L부터 넣어야 될 거 아니면. L부터 넣어야 돼. 문제는 양 끝에 L을 이렇게 넣었다고 이건 나열시킨 걸까? 다른 문자면 나열하겠지만 이거 L 똑같은 문자 아니야? 그냥 넣기만 하면 되잖아. 즉 L 두 개를 양쪽 끝에 넣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 나열 안 시켜. L 뭐 바꾼다고 뭐 달라져? 같은데 안 셀 거야. 다른 문자를 넣는 거면 팩토리얼로 나열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L 두 개를 양쪽 끝에 넣는 경우는 한 가지야. 한 가지.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이 7개의 문자를 나열해야지. 그치? 자, L은 뺐었어. 얘는 없어, 이제. 나머지 나열할 거야. 그럼 나열합시다. 7팩토리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보시면. 2가 똑같아. 같은 문자죠. 즉, 뭐가 되겠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위를 써야겠지. 그래서 7팩토리얼 나열할 건데 보니까, 2가 똑같네? 그럼 나눠야죠. 2패.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연산이 이건데 뭐 앞에 있는 한 가지가 안 써도 되잖아. 얘만 연산하면 되겠지. 될까 여기까지? 연산은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될까? 369 곱하기 7 하면 되겠네. 73, 21, 76, 42, 2520까지. 답은 2번. 나 지금 암산했어. 오씨, 야. 오, 나 좀 많이 늘었어. 지금 봤지? 머리 확 돌리는 거. 와, 진짜. 야, 이런 날 흔하지 않다. 응? 자, 13 이해되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추가 조건 먼저 해결. 그 다음에 나머지 해결. 추가 조건 L 두 개 똑같은 문자니까 나열할 일이 없어. 한 가지.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가운데 7문자 나열시킬 건데 2가 똑같아.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됐죠? 오케이? 자, 다음은요. 15번이요. 자, 15번. 자, 숫자가 있습니다. 0 하나, 1 하나, 1 하나, 2 하나, 2 하나, 2. 뭐야? 어머, 똑같은 문자 둘, 세 개 있네. 자, 문제는 저걸 모두 써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몇 개겠느냐? 자, 몽창 다 써서 6자리 수를 만들 거야. 이게 좀 짜증나는 게 0이 있어서 좀 힘들어. 0이 있어서. 자, 이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풀었을까요? 내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0이 존재하는 숫자들을 나열하는 개수가 몇 개냐 할 때 내가 두 가지 방법 풀어줬어. 첫 번째는 맨 앞에 어떤 숫자를 오게 할까라고 해서 케이스 분류해서 개수를 따로따로 세는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을 때 몇 가지, 2를 넣었을 때 몇 가지 이렇게 풀어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0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넣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맨 앞에 0인 경우의 개수만 빼버리면 이렇게 풀어준 경우 두 가지를 풀어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다 써야 될 것은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일이 앞에다가 1 온다 2 온다 지정하면 다른 문제 전부 다 다른 문자면 상관이 없는데 얘처럼 똑같은 것들이 존재하면 이 맨 앞에 1이 오냐 2가 오냐에 따라서 뒤에 연산 방법이 달라져. 왜? 1을 갖다가 넣어주면 뒷부분에 2만 3개 똑같아. 근데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뒤에 1, 2개, 2, 2개가 똑같은 형태가 나와. 그럼 연산을 다르게 해야 돼. 그럼 되게 귀찮거든. 여기는 지금 숫자 종류가 몇 가지가 없으니까 두 번만 계산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숫자 종류가 또 많아져 버리면 그 개수만큼 다 따로 계산해야 돼. 힘들어. 그래서 얘는 어떤 방법을 문제를 풀 거냐? 이렇게 풀 거야. 그냥 0이 여기 오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를 뺄 거야.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이거 개수 뺄 거야.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면 맨 앞에 0이 안 오는 경우일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느낌? 여사건 비슷하게 연산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런 방법 써주시면 좀 쉽게 보지 않을까. 됐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부터. 그냥 0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6개 다 나열시키라고. 그럼 뭐 돼요? 6팩토리얼. 그런데 똑같은 게 2개, 3개 들어있지. 그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이겠지. 그래서 나눠야지. 1, 2개, 그 다음에 2, 3개. 빼기. 자, 요 경우 뺄 거야. 요 경우. 벌써 0 갖다 썼어. 요 경우는 이 뒤에 5개 나열하는 방법만 쓰면 돼. 그렇죠? 따라서 0을 제외한 1, 2개, 2, 3개, 5개를 나열할 때 쟤도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위를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 산수는 직접 하시는 걸로. 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칠 겁니다. 됐지? 자, 다음. 이 계산 몇 나와? 6, 500, 600. 100까지 나오겠는데? 100이 아닌데? 몇이냐? 6, 12. 50개? 답 4번. 나 암산했어 또. 이야, 나 오늘 좀 뭐가 되는데? 자, 15번 이렇게. 됐죠? 자, 다음 16번. 자, 16번 문제 봐봅시다. 6개의 문자 있습니다. A, B, C, D, E, F. 자, 저 6개의 문자를 다 나열을 시키재. 근데 모음은 여기 들어있는 A라는 모음과 E라는 모음은 알파벳 순서로 나열을 시키재. 그럼 알파벳 순서면 A가 먼저 나오고 뒤에 E가 나와야겠지. 다시 말해서 뭐가 되겠어? E 앞에 A 오게 만들라고.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케이스겠네? 그러면 이제 고민할 게 없어. 아까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순열이 어떻게 연산된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식처럼 푸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순열은 그 순서가 정해진 대상물은 문자 하나 취급해라. 문자 하나 취급.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뜻이겠네? A, B, C, D, A, F 놓고 문제 풀어도 된다는 뜻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 했네요?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눠? 똑같은 문자 2개 2팩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60까지. 이렇게 적어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치? 어떤 내용이다만 만들어내면 쌤 그래도 나중에 조건들이 막 붙으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조건이 백날 붙는다고 개념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조건이 더 덧붙여지면 얘네들은 추가 조건인 거잖아. 그럼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뭐야? 추가 조건이 붙으면 추가 조건 먼저 해결 보고 나서 나머지 해결 보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읽어서 얘는 무슨 문제인데 이런 추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라는 것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17번. 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자, 17번. 이거는 2가지로 풀어줘야겠다. 하나, 둘, 셋, 넷, 5개, 3개. 아이고. 자, A에서 B까지 갈 건데 그냥 안 보내.
중간에 P점이 있대. 무조건 A점에서 P점 갔다가 P점에서 B점까지 가야 된대. 그럼 딱 봐도 어떤 느낌이야? 여기는 안 쓰겠네. 쓸모가 없네. 그치? 얘도 안 써. 최단거리니까.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경태가. 무슨 느낌이겠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수학학 경우의 수에서 문제 풀었던 이런 문제랑 비슷합니다. 여기 뭐 길 뭐 4개, 뭐 여기 3개 이런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4 곱하기 3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나?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P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서 곱하시면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 쓸 수 있죠. 왜? 어차피 A부터 P까지 완벽하게 직사각형. 얘도 직사각형.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위를 써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A부터 P까지 길 몇 개 거쳐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거쳐가야 돼. 거기에 가로길 3개가 있고 세로길 2개를 거쳐가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방법으로 푼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전체 5개의 길을 3팩, 2팩 나누시면 되죠. 될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것도 P부터 B까지도 길 3개 거쳐가면 돼. 이 안에 가로길 2개하고 세로길 하나 있어. 그럼 2팩 나누면 돼. 될까? 근데 이걸 어떻게도 볼 수 있다? 111 봐도 되겠지. 1, 1, 1, 1, 1.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몇 가지? 무조건 대각선의 합. 2. 더해서 3. 더해서 3. 요거 4. 요거 6.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더 쉽죠? 1, 1, 1이면 2, 3. 세 가지. 총 30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편해. 자꾸 이게 쓰게 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문제 아래에 있는 18번 같은 거. 저거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로 못 풀어. 아니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위 쓰려면 그 안에 정확하게 직사각형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쟤를 막 쪼갤 거야. 쪼개서 직사각형 꼴대가 막 뭘 해야 돼. 와, 복잡합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18번은 어떻게 풀 거냐. 자, 17번 이해 되시겠까요, 이제? 확실하게? 짠짠짠짠짠. 자, 우선 그리고요. 따라라라라따.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모양. 계단.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재. 갈 거야. 됐죠? 자, 못 씁니다. 별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 몇 번 시도해봤는데 이해를 못하더라고. 어디서 이해 못해? 이거를 쓸 수 있게 쪼개는 작업을 못해. 왜 거기서 잘라요? 안 돼. 그래서 이 쓸 거야. 111. A부터 거쳐오는 거 어차피 한 가지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한 가지지. 문제는 여기 부분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왜? 요 점은 어차피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 두 가지야. 그치? 그럼 이 점은요? 이 점까지 오는 최단 거리는 이 길밖에 없어. 근데 그 전까지가 몇 가지였어? 2가지였잖아. 그럼 이것도 2가지야. 여기 111도 똑같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땅땅 끊겨야 111, 111 쓰는 거라고. 저런 경우는 다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여기 3가지, 4가지, 5가지죠. 맞나요? 그럼 여기 몇 가지겠습니까? 요 5가지. 요거 9가지, 요거 14가지. 됐지?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몇 가지일까? 이 길밖에 없잖아. 최단거리. 여기까지 5가지였잖아.
그럼 얘도 5가지. 돼요? 방법수를 쓰는 거야. 지금 여기 그냥 11 막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점까지 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서 1 쓴 것 뿐인 거고 얘도 한 가지밖에 없어서 1 쓴 것 뿐인 거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올라오는 방법수가 5가지인가 얘도 5가지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 14가지. 이거 28가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 이것도 14가지. 돼요? 그래도 몇 가지? 42가지. 끝. 이렇게 접근해서 풉니다. 아시겠죠? 자, 요만큼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입니다. 됐어요? 오케이?